You know, Blackpink isn't a color. Kimchi has kick, and barbecue can be indoors. A kiss can be complicated, unexpected, desired, and stop time. You understand that rain is sad, but sometimes happy. You've learned not everything can be solved with a sword, and reality can be familiar and yet so different. And now you know where you can find all this and more. Kakoa, the ultimate destination for Korean entertainment. 네, 박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렉트 미디어랩의 대표 한종훈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뵙는 건 온라인으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무실 뒤에 배경이 되게 멋지네요. LA스럽습니다. 예, 그 웨이브 아메리카스 국내에서도 많이 사실 알려져 있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뭐 국내에서는 그냥 웨이브가 유명하니까 웨이브 아메리카스는 또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미국 쪽에 한국 이제 OTT 콘텐츠를 이제 유통하고 뭐 이런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이제 웨이브 아메리카스의 뭐 회사 이제 소개랑 그리고 지금 이제 최신 그 어떤 경영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현지에서 이제 콘텐츠 공급 활동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웨이브 아메리카 박근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저희가 국내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선 회사 소개 좀 드리면 2016년에 지상파 3사 KBS, MBC, SBS 3사가 그 컨텐츠 비즈니스의 약간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우선 진출을 하여 일단 그 가장 큰 시장에서 이제 뭐 플랫폼에 영향력을 좀 끼쳐보고자 그리고 또는 그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디터민을 좀 경험을 해보고자 설립한 조인트 벤처 회사였습니다. 2016년 12월 LA에 본사로 해서 설립을 했고 대부분의 조직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아무래도 테크나 컨텐츠 쪽 수급이나 가공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상암동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계시고요. 회사는 미주 전역에 북미를 포함한 남미까지 미주 전역에 한국 컨텐츠의 브랜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 경험을 브랜드 이름 하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설립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 코코아라는 브랜드로 KOCOWA 코리아 컨텐츠 웨이브의 약자고요. 이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초기의 회사명은 코리아 컨텐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주 관계가 조금씩 바뀌면서 회사명이 웨이브 아메리카스로 변경을 했고요. 초반에 독립법인으로 시작하다 보니 모든 플랫폼의 형태라든가 상품의 형태라든가 그다음 비즈니스 형태가 미국에 특화돼서 현지화돼서 시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코코아라는 브랜드는 한국처럼 티빙이나 웨이브처럼 그러니까 다이렉트 컨슈머 서비스, 즉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서는 B2C 서비스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브랜드를 빨리 확산시키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메이저 파트너들에게 저희 상품을 대신 팔게 하여 브랜드를 빨리 알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 B2C 플랫폼을 성장시켜서 그 시장의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간 회사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임직원은 정직원이 한 40명 정도의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매출액을 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다음 북미 케이블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콘캐스트, 그다음 OTT 디바이스 플랫폼인 roku, 그다음 구글 TV 뭐 등등이 저희 파트너로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최대의 이제 통신사인 버라이즌하고 계약을 해서 버라이즌 플러스 플레이에 저희가 결합 상품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코코아 플러스라는 상품을 연초에
B2C 그러니까 다이렉트 컨슈머 가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코코아 B2C 서비스를 코코아 플러스로 전환해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버라이즌하고 계약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사실 미국에서 계신 분들 특히 업계 계시는 분은 뭐 상당히 큰 딜이긴 하잖아요. 이게 성사하기 쉽지는 않으셨겠어요. 버라이즌하고 계약하시는 게. 네. 근데 초기에 비하면 2017년, 음, 18년에 제가 사업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됐고요. 그때는 제가 코코아라 그러면 코리아 콘텐츠 플랫폼 그, 코코아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한국 콘텐츠 고가로는 뭐 인식이 됐죠. 근데 그렇죠. 뭐 아이전 좀 그러니까 쉬웠습니다. 그동안 진짜 7, 8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드리면 어쨌든 뭐 그 케이블 뭐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TV 아니면 OTT 이렇게 혹은 이제 뭐 모바일 폰에 있는 번들까지 이렇게 거의 모든 미디어 서비스에 지금 다 송출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 예, 거의 음. 대부분 디바이스를 커버하고 있고요. 예, 어, 예, 예. 스마트 TV도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 TV 앱도 제가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코리아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인지도가 높아지긴 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근데 저도 미디어 기자를 오래 했지만, 이러려면 뭔가 미국에서 좀 한국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기가 좀 높아졌다거나,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한국에서 접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은 뭐 넷플릭스의 뭐 톱10이 뭐 거의 뭐 미국 톱10이 그냥 한국 콘텐츠다 이런 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한국 콘텐츠 그러니까 인기를 이제 넷플릭스가 주로 이제 많이 공개를 하니까 하는데 실제 그러면 이제 코코아가 이제 그 영업하시면서 혹은 뭐 현지 바이어를 만나면서 느끼는 그런 한 콘텐츠나 뭐 플랫폼에 좀 그러니까 인기도 이런 것 좀 많이 올라간 건가요? 네. 뭐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혹자는 저에게 한국의 넷플릭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보면 한국 콘텐츠는 그냥 원 오브 인터내셔널 콘텐츠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세계 콘텐츠 중에 조금 인기 있는 하나의 장르일 뿐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시청 경험을 많이 올려줬고 시장을 키운 거는 사실이고 그 키워진 시장을 기반으로 저희도 매출이 많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한국 컨텐츠만을 위해서 본인이 무슨 서비스를 가입한다는 개념은 아직 모자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는 거는 오케이나 내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스포츠 용품 전문샵에 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납품하는 그런 업자들은 뭐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자들은 의미가 있겠죠. 매출이 커지니까. 근데 대신에 소비자 머릿속에는 이 물건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넷플릭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초창기에 플랫폼은 본인의 온프레미스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브랜드고 플랫폼은 브랜드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술이나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 자체를 보면 확실히 파이는 커졌으나 그 최종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코코아가 대안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컨텐츠를 좀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존재를 하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다 보고 났더니 나 좀 더 보고 싶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구글에. 코코아가 당연스럽게 나오죠. 저희가 가장 큰 한국 컨텐츠의 라이브러리거든요. 미국에서. 3만 시간이 넘는 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자연스럽게 코코아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브랜드의 파워가 그렇게 미치지는 못한다. 좀 더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OTT 비즈니스 관점에는 존재를 한다. 스튜디오나 제작 관점에서는 사실은 사주는 사람이 존재를 해야지 시장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주는 바이어의 입장에 조금 달려 있는 부분이고
플랫폼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확실히 포텐셜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브랜드 밑에 한국 컨텐츠를 놓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 대부분의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제작 쪽에 계신 분들의 그 머릿속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돈이 된다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좋은 컨텐츠는 당연히 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생략된 게 있어요. 좋은 컨텐츠는 아주 복잡하고 수많은 노력과 가공과 그리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표현을 너무 쉽게 축약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초반에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는 번들 오퍼에 대한 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즉 넷플릭스와 통신사의 뭐 합작, 그다음 디즈니와 통신사의 번들 상품, 그리고 그 채널들끼리의 번들 상품이 아주 일반적으로 케이블 회사들이나 아니면 IPTV나 위성에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시장에 전달을 했죠, 한국 쪽에. 근데 지금은 번들 오퍼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이 자기 B2C 플랫폼만 주장하던 플랫폼들은 도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왜 그러냐면 상품을 구성하는데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번들을 만들고 유연한 상품을 구성하는데 플랫폼 자체의 그 피처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 도태가 되고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회사들만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런 노력들을 플랫폼 회사들이 왜 하냐? 브랜드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한국 컨텐츠는 과연 어떤 브랜드를 남겼냐, 머릿속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는 훌륭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작사와 스튜디오로서 브랜드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컨슈머 단에서 본인이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은 머릿속에 못 떠올리는 게 사실이에요, 북미에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브랜드 하에서 시청 경험을 일관되게 만들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세그먼트를 좀 더 강하게 잡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코코아를 아주 강렬하게 인식을 한 게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사실 그때도 보면, 그러면 코코아는 뭔가 자신의 플랫폼의 색깔, 플랫폼 전략을 가지고 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뭐 국내 많은 뭐 지사들 말씀하신 스튜디오들 런칭했지만 이게 코리아 플랫폼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뭐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사이에 사실 통신사도 각자의 뭐 스트림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다 접고 나머지 이제 현지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든 아니면 뭐 이런 그 플랫폼 그 마켓이 이렇게 해서 고객을 위해서 이제 번들링 해주는 사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때 아마존에 들어간 거 보고 좀 약간의 좀 신선한 그런 거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묻어나시는 것 같네요. 예. 이 아마존도 사실은 뭐 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그 전에 경험 그 다른 파트너 통해서 워낙 저희가 좀 알려진 네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존에 약간 상징성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플랫폼들을 보면 본인들 B2C 플랫폼을 꼭 가지고 있거든요. 매출이 안 나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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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상징하는 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파트너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게, 그게 확실히 밸류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 순간.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국에서 이제 콘텐츠를 뭐 있는 검색할 때는 주로 이제 우리는 뭐 워낙 그 사실 OTT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OTT를 켜보는데 대부분 구글에 검색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실 저는 영화 같은 거 거의 이제 아마존 오픈 플랫폼에 아마존에 들어가 봐요. 근데 그 두 개 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난 잘 안 보게 돼요. 없구나. 맞- 물론 뭐 다른 구독하는 플랫폼 있으니까 확실히 내가 알면 예를 들어서 CSI는 뭐 파라마운트 플러스 나온다 이런 걸 아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면 솔직히 아까 말씀한 그거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되게 유명한데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진짜 유명한 예를 들어 뭐 드라마를 알지만 뭐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지는 지금 아직 뭐 우리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들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인가 아니면 CJ 드라마인가 이럴 때는
확실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길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백화점 내 전문 샵 같은 그런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긴 해요, 앞으로도. 예, 그게 예, 미국의 인터내셔널 컨텐츠와 서비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컨텐츠 예, 내비게이션 액션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다음 멀티 네, 네, 서브스크립션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구글의 네, 네. 컨텐츠를 찾아보는 게 그 기본 액션 중에 하나인데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액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텐츠 명을 치면 오른쪽에 어디에서 볼 수 있고 어떤 시놉시 그렇죠. 쓰고 예, 어떤 내용이 뜹니다. 미디어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요성을 저희가 초기에 알아보고 2017년부터 제휴를 맺어서 저희 컨텐츠 대부분이 미디어 액션에 들어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컨텐츠가 굉장히 디스커버리가 쉬워지는 효과를 낳았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실제로 트래픽이 폭발을 했고요. 예. 그럼 이제 챗 GPT 하셔야 되겠네요. 챗 예, GPT에서 AI 도 물어보는, 굉장히 예, 많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물어보니까, 예, 네, 제가 원래 뭐 CTO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네, 네, AI나 레코멘데이션 그다음 AI 학습 레코멘데이션 그다음 네, 서치 이런 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초반에 제가 한 10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좀 상용화되는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음성 인식이라든가 문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는 말로 해도 되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근데 네, 네. 문제는 키워드를 사람이 구글을 검색할 때는 이제 본인이 키워드를 스스로 생각해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딱 정제를 나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말로 하게 될 때는 진짜 자연어로 쓰거나 아니면 진짜 내추럴한 언어를 써야 되는 단계가 와야 진짜 편해지는데 지금 그 AI 시대 도래하면서 이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컨텐츠 하나의 메타데이터가 수천 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은 컨텐츠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컨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수천 개를 붙이는 수작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ROI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AI를 쓰게 되면 AI가 대신 학습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제너레이션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수천 개의 키워드가 한 방에 다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노출시킬까는 플랫폼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화된 플랫폼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디스트리뷰션을 잘 해주고 어떻게 노출시킬지에 대해서 그 퍼널 스트럭처를 확실히 만들어줘야 이 컨텐츠가 널리 널리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 길목을 코코아가 잡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길목을 잡고 있고 그거를 다 펼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한테 컨텐츠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든 게 노출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AI를 접목한다면 더 폭발력이 확실히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웨이브를 제가 이제 20년 이제 2020년 전부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그 사이에 사실 계속 기술과 함께 발전하면서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한인 플랫폼에 좀 가까운 게 한 2, 3 사이에 뭐 금방 사실 미국 현지 중순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더 좀 현지화를 하고 뭐 어쨌든 또 그런 플랫폼 협력하면서 더 확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간단히 지금 뭐 공개하실 수 있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집중하겠다 포커싱 할 수 있는 하는 방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지난 몇 년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시장을 열기 위해서 다시 하라면 다시 하기 힘들 정도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 이제 코코아라는 브랜드가 미주에서 인식이 잘 돼서 한국 컨텐츠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미국 메이저들도 저희를 잘 알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 저희를 모르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 뭐 요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됐으나 이제 이 다음이 참 문제인데 지금 컨텐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컨텐츠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구독 기반의 VOD 서비스를 한다 그랬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개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피해서 만든 그 공식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운이 좋게 컨텐츠가 통제가 잘 되고, 그다음 현지에서 특히 미국 현지 법인으로 탄생을 해서 의사결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고, 그 복잡한 논의 과정 없이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었던 게 성공의 약간 비결이었거든요. 미국 만약에 지사 개념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본사의 허락을 받고 뭔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100%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의 로컬라이제이션의 하나의 영역이라 보는데 그 과정의 비즈니스의 로컬라이제이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성공 요인 중에. 이 비즈니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하다 보니 저희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회사 내부에. 이 데이터와 이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내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저희하고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다 글로벌을 바라보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미국의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이 미국 현지 시장은 세츄레이션 낮다.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피콕 이런 회사들이 다 글로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데 해외로 나가는데 한국 컨텐츠가 당연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가장 현지에서 파트너십이 좋은 저희에게 손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웃바운드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북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하고 북미를 시발점으로 해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공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컨텐츠의 익스피리언스를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테크 기업입니다.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술을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시대가 열어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롬프트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액션하는지 학습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뭘 어떻게 찾는지, 컨텐츠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저희 파트너와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리 잘 노출되고 효율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다 가다듬어서 좀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자본의 논리를 또 뺄 수가 없는데요. 자본의 논리를 한국의 전통적인 자본의 논리로 보면 네 회사, 내 회사, 내 자본, 네 자본 이렇게 약간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글로벌로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글로벌 자본의 인게이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글로벌 자본이 들어와주면 그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실패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본의 가장 상징적인 시장, 미국에서의 자본 파트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또 좀 글로벌리 좀 훌륭한 브랜드로 탄생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말씀 잘 해주셨고 저도 뭐 미국에 있지만 그 미국 뭐 어떤 펀드가 어떤 기업이 투자했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 초반에 뭐 미국 OTT들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스타트업들 뭐 지금 쇼폼이라고 불리는 것들 대부분 뭐 디즈니라든지 그런 글로벌 미디어 투자하면서 또 그 또 아이디어들이 같이 갖춰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뭐 웨이브 아메리카스가 이제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예를 보면 어쨌든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이제 허브로 이제 거듭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아마 뭐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도 국내에서도 조금 더 이제 웨이브 아메리카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의 어쨌든 뭐 해외 진출의 이제 선두 기지니까 이런 데 이해도가 좀 높아지기를 좀 기원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좀 알리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뭐 이 정도로 좀 벌써 끝내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 드려서 한번 또 다른 또 이제 진짜 현지 분들도 좀 모시고 이렇게 네네. 진짜 그러면 뭐 한국 콘텐츠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저 그러면 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